실화라고 하던데 이 귀신 이야기 진짜임? 이 이야기는 화자의 시점에서 진행이 됩니다. 지금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나 역시도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지만 어떻게 내가 듣고 본 사람의 이야기를 의심할 수 있겠는가? 그는 비참하게 죽었다. 나는 그가 겪은 이야기를 그가 죽기 전에 그로부터 직접 전해들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나는 공포에 떨었었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도 한동안은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질 못했다. 나는 그런 일이 혹시 나에게 닥칠까 너무나도 두려웠다. 요즘 같은 이런 최첨단 시대에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단 말인가. 그렇게 나는 그의 이야기를 떠올릴 때마다 그렇게 탄식하곤 했다. 그건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그런 일이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고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일들이 단지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저마다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처럼 처참하게 희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 이야기는 지금은 이 세상에 없는 그 사람으로부터 직접 전해들은 것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다. 그는 S대학 사학과 4학년 때 같은 과 친구들과 함께 제주도로 졸업여행을 갔다. 졸업여행을 가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렇듯이 그 역시도 추억을 만들고 싶어 했다. 그런 이유로 많은 곳을 돌아다녔고, 그리고 그 여행은 무척이나 즐거운 경험이었었다고 한다. 그렇게 아쉬움과 설레임이 흐르던 마지막 밤이 되었고, 그와 친구들은 함께 캠프파이어를 하며 술에 쩔어 놀고 있었다. 그곳은 제주도의 외딴 바닷가였는데 그 주변엔 울창한 솔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그와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인 A는 함께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섰고 둘 다 술이 심하게 취해 있다 보니 화장실을 찾기보다는 용변을 해결하는 것이 더 시급했다.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그 둘은 솔밭으로 들어갔고 그렇게 급한 생리현상을 해결한 뒤 막 돌아서려던 바로 그 순간 그때 어디선가 사람의 소리가 들려왔다. 그도 들었고 그의 친구인 A도 들었다. 깊은 밤 외딴 바닷가에 사람의 소리가 난다. 그리고 구슬프게 우는 여자의 목소리. 그 소리가 왠지 그에게는 몹시도 기분 나쁘게 들렸고 그저 빨리 돌아가자고 A를 잡아 끌었는데 친구 A는 그 소리가 나는 곳이 어딘지 마치 찾아보기라도 하려는 듯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돌아다녔다. 빨리 가자고 보채는 그에게 A는 오히려 소리 나는 곳에 한번 가보자며 그를 잡아 끌기 시작했다. 평소였다면 가지 않았을 것을 술 기운 그리고 친구인 A와 함께라는 생각에 두려움도 잠시일 뿐 그렇게 A를 따라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게 되었다. 솔밭 깊이 들어갈수록 그 울음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려왔고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울음소리가 나는 곳에 도착을 했다. 그곳은 바다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벼랑 안쪽에 작은 무덤이었는데 놀랍게도 어떤 한 여자가 그 무덤 앞에 엎드려서 울고 있는 것이었다. 그 여자를 보는 순간 머리털이 쭈뼛 곤두서는 것 같았다. 그렇게 그들의 인기척이 나자 여자는 약간 놀란 듯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놀란 건
그들도 마찬가지. 홀쭉한 얼굴에 창백하다 못해 파르스름한 여자의 얼굴. 하지만 친구 A는 술기운이 잔뜩 올라선 탓인지 선뜻 그 여자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굉장한 이유를 기대했던 그들에게 돌아온 대답은 별로 특별한 것은 아니었다. 그 무덤은 바로 그 여자 남편의 묘이며, 남편인 그는 어부였는데 여자와 결혼 후 사흘 만에 바다에 나가 죽었다는 것이며, 바로 그날이 여자가 결혼한 지 3년째라고 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슬퍼서 그렇게 울고 있는 것이라는 게 그 여자의 대답이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말을 하는 여자가 그의 눈에는 좀 이상하게 보였다고 한다. 그런 외딴 곳에서, 그것도 한밤중에 홀로 낯선 외지 남자 둘에게 아무 거리낌이나 경계도 없이 그런 얘기를 해준다는 건 아무래도 그 여자가 정상은 아닌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한다. 더군다나 파리하게 비추는 달빛 때문에 불안감과 초조함이 더해지자 그는 친구인 A에게 이제 그만 내려가자고 했으나 A는 계속 그 여자와 대화를 할 뿐 도무지 내려갈 생각 자체가 없는 듯 보였다. 그 탓에 마침내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그가 친구인 A를 잡아 끌었으나 그때 A는 벌컥 화를 내며 그렇게 가고 싶으면 혼자 가라며 소리를 질렀다. 친구 A의 그 말에 그도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라서 그럼 혼자 갈 테니 잘해보라고 소리치며 그는 그곳에서 내려와 버렸다고 한다. 그리고는 그렇게 숙소로 돌아가 잠을 잤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친구들이 A가 없어졌다고 난리들이었다. 그래서 그는 과 대표에게 지난 간밤의 자초지정을 설명을 한 후 그곳에 가서 찾아보자고 했다. 그리고 무언가 잘못된 것을 느낀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였다고 한다. 그 무덤가로 가는 길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험하고 거리도 멀었다. 한밤중에 어떻게 그런 곳까지 갔다 왔는지 자기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될 정도의 그런 길이었다고 한다. 어쨌든 그렇게 힘들게 도착을 하고 보니 무덤에서 조금 떨어진 벼랑 끝에서 조금이라도 뒤척이면 바로 떨어질 정도의 그런 아슬아슬한 위치에서 잠을 자고 있는 A를 발견했다. 그 광경에 뒷목이 뻐근해짐을 느낀 그는 친구인 A를 깨워서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고 물었고, A 자신은 간밤의 일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한 채 오히려 자신이 왜 거기서 잠을 자고 있었는지를 되물어봤다. 그건 절대로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닌 것 같았다. 한밤중 적막한 바닷가 벼랑 끝 무덤에서 홀로 울고 있는 여자를 만났다는 것이 과연 평범할 수 있는 일일까? 그렇게 답답함만을 남긴 채 그 여행은 끝이 났고 졸업을 하고 각자의 일이 바쁘게 되어 그 친구 A와도 자연스럽게 멀어졌다고 한다. 그리고 그로부터 꽤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그는 역사 탐사차 다시 그 제주도로 향하게 된다. 그리고 그곳에서 차라리 몰랐으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제주 역사 탐방 중 제주도 토박이로만 80년을 넘게 살아오신 할아버지께 이런저런 얘기를 묻다가 문득 그날의 일이 떠올라 친구 A와 겪었던 일을 말씀드렸더니 순간 낯빛이 어두워진 그 할아버지께선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서 용한 무당부터 찾으라고 하시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어진 그 할아버지의 말씀은 이랬다. 아마도 그 여자는 제주도에 아주 오래전부터 나타나곤 하는 이어도 귀신이며 이런저런 방법으로 남자들을 홀려 남자들의 목숨을 빼앗아갔다고 했다. 그리고 그런 순간에 겨우 목숨을 건진 사람일지라도 분명 머지않아 비참하게 죽고 만다는 것이다. 그는 할아버지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너무도 소름이 돋아서
몇 차례나 정신줄을 놓을 뻔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가 그때 보았던 그 여자의 모습을 다시 떠올려 보았다. 그러자 어딘지 귀괴하고 스산한 분위기가 다시금 느껴졌다. 그 여자에게 받았던 그 섬뜩한 느낌이 뇌리에 박혀 지워지질 않았다. 하지만 요즘 같은 세대에 그냥 미신이겠거니 하는 것이 또한 사람의 심리이지 않은가. 그리고 그 역시 무당을 찾아가기보단 그 당시 함께였던 AA를 먼저 수소문해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한 수소문 끝에 비로소 알게 된 A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도 처참했다. 당시 엄청나게 부자이던 애인의 집은 졸업과 동시에 쫄딱 망해버렸고 A의 아버지는 고혈압으로 돌아가셨으며 A의 어머니도 그 충격으로 인해 스스로 세상을 뜨셨다고 한다. 그런 불행 끝에 A는 미국에 계신 큰아버지의 저택으로 갔다가 안타깝게도 집으로 들이닥친 강도에게 목숨을 빼앗겼다고 한다. 그렇게 엄청나게 두렵고 너무나도 충격적인 그런 소식을 전해 들은 다음에서야 그제서 실감하게 된 그는 용하다는 점쟁이를 수소문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가 찾아가는 점쟁이마다 조치를 취해주기는커녕 그가 문지방도 넘기 전에 쫓아내는 것이 다반사였다. 그 후 그의 집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을 했고 그 화재로 인해 가족들이 안타깝게도 모두 세상을 뜨고 만다. 또한 그 사고의 여파로 그 역시 팔과 다리를 잃은 채 살아야만 했다. 바로 여기까지가 내가 그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였다. 그는 내게 그 이야기를 전한 이후에 그의 휠체어를 탄 채 스스로 계단에서 굴러 세상을 떴으며 가족들이 모두 사망하여 연고가 없던 그의 시신은 화장되었다.